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 기업 료조바바입니다. 나스닥 티커는 RYOJ고요. 네, 료조바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비교적 최근이죠. 2025년 8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 폭등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바로 그날 하루 만에요. 주가가 무려 113% 넘게 폭등을 한 겁니다. 아, 113%요? 하루 만에?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이 료조바바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정말 미스터리한 주가 폭등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걸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뭐랄까 그 폭등을 설명할 만한 공식적인 발표나 뉴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더 흥미를 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그렇게 올랐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료조바바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자료를 보면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크게 보면 컨설팅 서비스랑 헬스케어 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랑 헬스케어? 약간 좀 다른 분야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축인 컨설팅 서비스는요, 주로 기업이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중요해진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거죠. 아, 기업 대상 컨설팅이군요. 특히 그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는 요즘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일본 하면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과로사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이게 단순히 대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유로조바바의 컨설팅 서비스가 바로 이런 기업들의 니즈, 그 필요성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고 생산성도 높이고 법적 문제도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축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이 헬스케어 서비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신체 건강을 다루는데요. 일반 전역의 28개의 정고론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고론이요? 그게 우리나라의 뭐 정형외과나 한의원이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정고론은 주로 약물이나 수술보다는 손기술, 그러니까 수기요법을 이용해서 뼈나 근육,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수기요법 중심이군요. 네, 주로 이제 업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나 뭐 잘못된 자세로 인한 육체적인 부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개의 미용 관련 샵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이 정고론에서 쓰는 특별한 치료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이 회사가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가 유도요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요. 유도요법이요? 그 운동, 유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유도 기술에서 파생된 수기요법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야, 정말 독특한데요. 컨설팅으로 정신 건강을, 정고론으로 신체 건강을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뭐 컨설팅 따로 클리닉 따로가 아니라 직원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사업 부문 간에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나요? 어떻게 연계가 되죠? 네, 그게 바로 료조바바가 강조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기업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걸 파악했어요. 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정고론 서비스를 연계해서 뭐 무기나 어깨 통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하도록 도울 수 있겠죠. 아, 컨설팅 고객을 헬스케어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정고론을 찾아온 환자가 상담을 해보니 그 통증의 근본 원인이 사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요. 네. 그러면 그 환자가 다니는 회사에 귀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추천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델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괜찮은 사업 모델 같아요. 특히 일본처럼 고령화가 심하고 또 직장 내 스트레스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더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중시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좋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장이 2025년 8월 14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주당 4달러에 125만 주를 공모했고요. 이걸 통해서 총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500만 달러.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나스닥 중에서도 비교적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운 캐피털 마켓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한 거고요. 이 IPO로 조달한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나요? 네, 회사 측에서 밝힌 계획을 보면요. 그냥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꽤 구체적인 성장 계획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째로 IT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컨설팅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예약, 관리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겠죠. 아, 디지털 전환 같은 거군요. 요즘 필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요. 세 번째는 일본 내수 시장을 넘어서 해외 컨설팅 사업으로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외 진출까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국가까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아시아권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네 번째로는 헬스케어 사업 쪽인데요. 기존 정보론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M&A랑 프랜차이즈. 그럼 지점수를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IPO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성장을 위한 실탄은 충분히 확보한 셈이죠. 성장을 위한 실탄 확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제 실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수익은 잘 내고 있나요? 그 부분이 사실 꽤 인상적입니다. 2024년 실적을 한번 보면요. 네. 매출은 약 1,15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한 수치예요. 5.6% 성장. 뭐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꾸준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매출보다는 순이익입니다. 수익이요? 네, 2024년 순이익이 13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72.9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72.91%요. 거의 73%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매출 성장은 5.6%인데 수익이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건 비용 관리를 잘했거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이 성장했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아마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사업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었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높은 컨설팅 서비스 같은 부분의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수익성까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 개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료조바바 상당히 괜찮은 회사 같은데요. 사업 모델도 독특하고 성장 잠재력도 있어 보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자금도 확보했고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회사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만에 113%나 폭등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주가가 4.63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날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온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급등은 뭔가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료조바바의 경우는 정말 깜깜이 급등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 없는 급등, 주식시장에서 가끔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이례적인 건가요?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진 주식들에서 간혹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요? 바로 시가총액이 작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소형주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료조바바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관찰됩니다. 아, 소형주, 신규 상장주, 유통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류조바바의 폭등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떤 가능성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딱 집어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요. 아직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중요한 내도 정보가 미리 유출되었거나 아니면 관련된 루머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을 가능성입니다. 미공개 정보 유출이나 루머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아주 큰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따놨다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곧 발표할 거라는 소식 같은 거요. 이런 긍정적인 정보가 정식 공시 전에 일부에게 먼저 알려졌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그렇죠.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뭔가요? 두 번째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가 집중적으로 몰렸을 가능성입니다. 투기적 거래요? 네, 어떤 특정 세력, 예를 들면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타겟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게임스톱 사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료조바바 같이 이제 막 상장했고 시가총액도 작고 아직 시장에 관심이 덜한 소형주들이 그런 투기적 자금의 표적이 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가 빠져나가려는 목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시장에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양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좀 있는데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약간 품절주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숏스퀴즈.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현상. 맞죠? 네, 정확합니다. 료조바바의 공매도 관련 데이터가 지금 당장 확인되지는 않지만 만약 상장 초기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있었다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이런 급등이 촉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 따른 매수세 유입입니다. 기술적 분석이요?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주가가 어떤 중요한 저항선이나 특정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걸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매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많고요. 아, 알고리즘 매매. 네. 그래서 주가가 특정 레벨을 넘어서자 기술적 분석을 따르는 투자자들이나 프로그램 매매가 연쇄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미공개 정보, 투기 세력, 수급 불균형, 숏 스퀴즈, 기술적 분석.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에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었든 간에 이렇게 명확한 기업 가치의 변화 없이 급등한 주가는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급락할 위험도 크다는 뜻이니까요. 섣불리 추격 매수했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다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이 회사가 2025년 8월에 상장했는데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사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하,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CFO가 나갔다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표면적으로 발표된 사림 이유는 보통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치른 직후에 핵심적인 재무 담당 임원이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몇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려들이죠? 예를 들면 회사 내부에 재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혹은 경영진 간의 의견 충돌이나 내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 또는 상장 과정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적인 회계 이슈가 있었을 가능성 등등. 물론 이건 다 추측일 뿐입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CFO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분명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후임자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업무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사임 배경에 대해 혹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폭등 미스터리와 더불어 이 CFO 사임 문제도 묘조바바를 볼 때 유의해야 할 포인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료조바바라는 기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분석 도구들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이죠. 스워트 분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 스트렝스와 약점, weaknesses,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s 요인을 정리해보는 건데요. 이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네, 수학 분석으로 료조바바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강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점으로는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노동 컨설팅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융합한 그 독특한 사업 모델 자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니까요. 네, 통합 솔루션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직장 내 건강 문제, 워라밸, 이런 사회적 트렌드에 잘 부합한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보여준 그 높은 수익성 성장률,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죠. 독특한 사업 모델, 사회적 트렌드 부합, 높은 수익성, 확실한 강점들이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약점으로는 아무래도 아직은 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자원 동원 능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네, 규모의 한계.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점이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이야기 나눴던 CFO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한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 이것도 약점으로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가 변동성, 우려, 이 부분들은 확실히 관리가 필요한 약점이겠네요. 자, 그럼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와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회 요인 5로는 먼저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 하타라키 카타 가이케그라고 해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료조바바의 컨설팅 사업에는 아주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죠.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ESG 경영 강화 추세도 기회입니다. 특히 S, 소셜, 즉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업들이 직원 복지나 건강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서 IT 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책 지원, ESG 트렌드, IPO 자금을 활용한 성장 기회, 긍정적인 기회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경쟁 심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컨설팅 시장도 그렇고 헬스케어 시장도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료조바바가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할지가 관건이죠. 경쟁 심화,
이건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리고 일본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이 BOJ가 잠재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료조바바의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리스크군요. 마지막으로 10월 16일 폭등에서 봤듯이 투기적인 관심이 쏠렸다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심화, 경제 불확실성, 투기자금 이탈 위험. 이런 위험 요인들도 잘 관리해야겠군요. 스워트 분석을 통해 료조바바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이죠.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거시적인 외부 환경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패스틀 분석을 해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요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건데요. 이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하죠. 네, 패스틀 분석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 P 요인부터 볼까요? 아까 스워트 분석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일본 정부 정책은 료조바바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치 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이 료조바바의 기업 컨설팅 사업에는 아주 강력한 순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관련 서비스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격이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경제 이유인을 보면 이건 조금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일본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힘입어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일본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위협 요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서 료조바바 같은 성장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경제 상황은 약간 혼조세군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사회 S 요인은 어떤가요? 이건 확실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내 사회 요인은 료조바바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일본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관리니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트렌드 모두 료조바바의 컨설팅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 양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워라밸과 고령화, 이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죠. 다음은 기술 T 요인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료조바바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IPO 자금 사용 계획에도 IT 플랫폼 개발이 포함되어 있었죠? 기술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다음은 법률 요인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노동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가 오히려 요조바바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복잡해지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게 될 테니까요. 전문적인 노무 컨설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 규제 강화가 오히려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입니다. 이건 ESG의 E인데 료조바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환경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 요인도 넓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ESG 경영 트렌드인데요. E, 환경뿐만 아니라 S, 사회적과 G, 거버넌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S,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료조바바의 사업 영역이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ESG 경영의 S 관점에서 료조바바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패스틀 분석을 통해 료조바바를 둘러싼 거시 환경 요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법률,
ESG 트렌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정부 정책도 지원하는 분위기인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기술 투자의 중요성도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 외부 환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분석 도구로 산업 자체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는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델을 적용해 보죠. 이 모델은 산업 내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이 5가지 힘을 분석해서 해당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네,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틀이죠. 료조바바가 속한 컨설팅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은 이 5가지 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산업 내 경쟁 강도부터 볼까요? 산업 내 경쟁,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는 앞서 스왓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치열하다고 봐야 합니다. 기업 컨설팅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글로벌 컨설팅 펌부터 중소규모의 전문 컨설팅 회사까지 다양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특히 정보론 같은 분야도 일본 내에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군요. 네, 그래서 료조바바가 단순히 컨설팅만 하거나 헬스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를 융합한 독창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별점을 어떻게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연결시키고 유지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떤가요?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 threat of new entrants,은 사업 부문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사실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이 크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진입 장벽 자체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 기업의 신뢰를 얻고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형의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신뢰와 편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반면에 헬스케어 서비스, 특히 정보론을 운영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또 시설 기준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보다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번째 힘, 대체제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료조바바의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제의 위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컨설팅의 경우 기업들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대신 자체 내부 HR 부서나 교육팀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내부 해결.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에도 료조바바의 정보론 대신에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 혹은 피트니스 센터, 요가, 마사지숍 같은 다른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체제가 될 수 있죠. 대체제도 꽤 다양하네요. 그럼 4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여기서 공급자라면 전문 인력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료조바바의 사업 모델에서 핵심적인 공급자, 바게닝 파워 업 서플라이어즈는 바로 전문 컨설턴트와 정골사 같은 숙련된 헬스케어 인력입니다.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고급 인력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연봉이나 좋은 근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인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 인력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겠군요. 마지막 5번째 힘, 고객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고객들의 힘은 센 편인가요? 구매자, 고객의 교섭력, 바게닝 파워 오브 바이어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컨설팅 시장과 헬스케어 시장 모두에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경쟁사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 인력과 구매자 고객, 양쪽 모두 교섭력이 꽤 높군요. 5 Forces 분석을 종합해보면 료조바바가 속한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대체제 위협도 있으며 공급자와 구매자의 힘도 강한 상당히 도전적인 환경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료조바바가 가진 그 컨설팅과
헬스케어 융합이라는 독특한 가치를 고객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료조바바라는 회사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회사 개요부터 재무 상태, IPO, 미스테리한 주가 폭등, 그리고 스왓, 패스트, 파이브 포스즈 분석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꽤 상세하게 살펴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과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료조바바는 분명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일본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즉 과로사 문제나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특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사업 모델 자체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2024년에 보여준 견실한 재무 성과, 특히 높은 순이익 증가율은 이 사업 모델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까지 확보했으니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은 잘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많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큰 것이 역시 2025년 10월 16일에 있었던 그 이례적인 주가 폭등이죠. 그렇죠. 그 미스테리한 폭등.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정보만으로는 이 폭등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 즉 펀더멘털 개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봤지만 투기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투기적 요인. 네. 그리고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이 주식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이 급등했던 만큼 또 다른 이유 없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변동성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CF4 사임 문제였죠. 맞습니다. 상정 직후 핵심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났다는 점은 경영의 안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료조바바라는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은 결국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성장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계획했던 사업 확장을 실제로 이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력을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약속했던 IT 플랫폼 혁신이 정말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M&A나 프랜차이즈 확장을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수익성 있게 확장해 나가는지, 또 해외 컨설팅 시장 진출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료조바바가 이런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의 작은 규모를 넘어서 정말 독특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 실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높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제시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했던 주가 폭등이라는 이벤트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경영진의 실행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조바바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기업 분석과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겁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료조바바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이 회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종종 잊기 쉬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투자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평가해야 할지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나마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